최근 잇따라 땅꺼짐 현장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는 땅꺼짐에는 도로가 꿀렁거리는 등의 전조 증상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전조 현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지날 때 이렇게 방지턱 넘듯 덜컹거리는 영상을 봤을 텐데 그런 현상이 보인다는 건 도로가 일부 꺼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로 아스팔트에 균열이 발생한다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도로 표면이 물기가 보인다면 주의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전조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도에 약간씩 틈새가 벌어지고 그 위치에서 발로 땅을 굴러보게 되면 북소리가 나는 것처럼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전조 증상을 발견했을 땐 관할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했던 땅꺼짐 현상은 원인이 뭐였을까요? 서울시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지하 수위의 변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지하 수위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수위의 변동이 있고요. 이 폐관 사이에 이 토사가 쌓여 있는 걸 볼 때 이게 이 부분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폐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사의 토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하수 이쪽으로 이 공사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종합적인 영향들이 같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작용에 의해서 이런 침하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교수님, 서울시 측의 설명은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달리 생각하면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저도 저거 발표하는 거 보고 좀 답답했는데요. 이건 지금 무너진 게 6m 길에다가 4m에다가 2.5m가 지금 크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크거든요. 예. 그 2.5톤 더프트럭으로 5대입니다. 네. 그 5대가 저렇게 그냥 노갈로 해가지고 되는 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종로에서도 봐다시피 조그맣게 되면 그냥 한 1m가 쑥 꺼지고 끝만 꺼지거든요. 저렇게 자라날 동안 시간을 두질 않습니다. 저거는 뭐가 있냐면 토목공사와 관련이 됐다고 보는데요. 네. 그 밑에 아마 지표면에서 먼저 추정입니다. 네. 지표면에서 자료가 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지표면에서 마이너스 12m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1년 반 전에 공사하다가 터널 공사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거기서 배수관을 하다.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사전에 지질 조사한 자료를 보면 네. 시추사한 자료하고 예. 그 설계 변경하면서 나중에 시추사한 자료 보면 지하 수위가 같은 요번에 붕괴된 그 위에서 한 7m가 7m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공사 중단하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네. 지하수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기 지하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이 빠져나오면서 동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이에 지하수위가 왜 갑자기 변했냐는 얘기 그 위치에 네. 그 바로 한 5년 전에는 지하수위가 마이너스 3m였는데 네. 지금 마이너스 10m가 됐습니다. 그 위치만. 그럼 7m 정도가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하수가 빠지니까 예. 거기서 예. 지하수가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수 빨려 들어가면서 뭔가를 지금 거기서 흙하고 모래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또 하나 답답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서울시에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발표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토목직이 3,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질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흙이 있거든요. 그 네. 밑에는 안반이 있죠. 그렇죠. 지금 안반을 건드린 겁니다. 밑에를 딱 건드린. 그러니까 이거를 지질을 봐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네. 그러면은 사실 서울에서는 지금 서울의 땅속 지도가 지금 없습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1,000만이 사는 도시고 네. 지금 지하철 만든 지가 50년이 됐는데 네. 땅속에 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자료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TR 같은 것도 GTX 같은 공사하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60m입니다. 그럼 100m까지로 봐서 100m 깊이의 서울 전역에 땅속 정밀한 땅속 지도가 지금 필요해야 돼. 그게 없는 상황에서 가니까 네. 사고 나도 지금 자세하게 밝히지 못하죠. 모르죠 지금요. 그렇겠군요. 네. 자, 이번에 사고 났던 연희동 도로도 지금 바로 흙으로 메워서 그냥 복구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네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또 동공이 그 밑에 생겨도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게 그리고 또 다짐할 때 동공이 생겼으면 네. 조금 다지면서 2m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금방 부어버렸죠, 이렇게 예. 해서요. 부어고 위에만 다지거든요. 네. 그럼 밑에가 다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또 해놓고 또 이제 또 치마가 되면 또 메꾸고 하는 그런 경우가 돼 있거든요. 제대로 대한 원인 조사하고 네. 지금 저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사고 난 연희동 그 동공 지역은 그 서울시의 조사에서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B등급이면 양호한 등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한 확률이 별로 없었고 뭐 네.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근데 바로 한 몇 개월 전에 지금 GPR 공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3개월 전에. GPR 검사. 근데 예.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게 앞으로 GPR 전수조도 하겠다. 그러면 네. 치마조도 만들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마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질이 땅 속의 지질이 전반적으로 그 돌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같은 연결되는 건데 지금 흙만 보고 그러니까 밑에하고 지질하고 그 지역 지질을 지금 이해 못하니까 지금 해석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네. 네. 자, 서울시에서는 이런 GPR 검사도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GPR 장비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GPR 탐사가 이게 도로 표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를 땅을 파서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도로 표면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2m 정도까지는 안전 거의 확인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아직 현재의 기술로는 장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주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간적으로나 이걸 좀 더 다시 해야겠다. 왜 그런? 자, GPR 검사 뭐 일반인들이 넌뜻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방식인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자, 일단 2m 정도의 땅속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GPR 검사라던데 네. 그 이상은 못 알아보는 거죠? 네네.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하고 정밀도 하기 위해서 MRI 검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MRI 검사가 또 필요한 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GPR도 좋은 검사입니다. 조그맣게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 무너질 것들은 잡아낼 수 있겠군요. 네네,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땅속 깊은 곳에 나기 때문에 네. 요번에 지금 연희동도 그렇고 이게 결론이 원인이 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뭐 노후관로라면은 GPR로 충분히 하는 거고 네. 이게 밑에 혹시 공사의 영향이라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지질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전체 토목 공사하고 지질 문제하고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다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원인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원인이 MMO하고 지금 그냥 GPR하고 뭐 침하지도 하겠다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 그 지금 잘못 가는 거거든요. 제대로 지금 빨리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검토를 해가지고. 자, 지금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필요합니까? 지금 서울에 지금 땅속 지도가 지금 없어요. 예, 사실은요. 지도를 그러니까 그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지도를 해가지고 이 지하수위 분포도는 땅속 지도가 아닌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1998년도에 서울시 이걸 받아가지고 네. 서울시 만들었습니다. 땅속 지도를. 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지하수위가 네. GTX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걸 다 포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지도인데 그때는 제가 서울에 있는 모든 시추조사를 10,000개를 수집해 가지고 예. 한 8,000개 정도 가지고 내가 그걸 만든 거겁니다. 그때는 한 26년 전인데요. 네.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시추조사라는 게 조그만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해놓고 공사를 진짜 터프하게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터프하기가 사방에서 진짜 파노라마 같은 전리가 보이는 겁니다. 지질 저로가. 그렇겠죠.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를 지금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질직이 없으니까 네.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런던 같은 데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대도시나. 네. 그 우리는 지금 이걸 지금 못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이 들어가고 지금 뭐 전 싱크홀 해결에 위해서는 돈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 거고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지금 뭐 GPR도 GTX도 그렇게 지금 뭐가냐면 한 100m, 60m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100m의 땅속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저희는 뭐 이제 땅꺼짐 사고를 뉴스로만 접합니다만 네네. 자, 뭐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뉴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땅꺼짐 사고가
관련 뉴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교수님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땅을 깊이 안 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점차로 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게 2014년도 잠실에서 싱크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바로 30m를 팠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30m 파면은 지하수를 뽑아내거든요. 초고층 빌딩을 짓기 전에 지하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깊게 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 경고를 줬는데 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제대로 대한 땅속 지도를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들어서 2014년도 그랬습니다. 제가 16년도 만들어준 2018년도 만들어준 걸 왜 활용을 못하냐. 네. 도시계획할 때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하수를 뽑아내면 동시에 지금 지하철도 뽑아내고 네. 지금 저 지하층에서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동시 전반도 치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위험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도시계획할 때도 써야 되는데 네. 그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무조건 그냥 다 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은 물을 뽑아내지 않게 방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하수라 해서 물이지만 그걸 뽑아낼 경우에는 그만큼 빈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지하철이 뽑아내고 동시다발로 뽑아내면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내려가면은 그 흙에는 흙이 입자로 돼 있지만 공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물이 들어갔던 게 물이 빠지면은 이게 치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미국에서 롱비치가 있고요. 네. 또 저 중국에서 샹하이가 그래가지고 네. 지하수가 많이 개발하는 바람에 심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1998년 서울시에서 땅속 지도를 만들어줬는데 네.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질에 대한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뭐 서울시 재건축도 활발하게 네. 추진할 예정이고 또 앞으로 짓는 건물들은 초대형, 초고층 건물들이 더 많아질 텐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 때문에 더 늘어날 이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반 국민들한테요.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정밀한 땅속 지도를 네.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땅속 지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네.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이지 네. 지금은 GPR하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땅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이게 천만 시민하고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지하철 개발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외국엔 동경이나 홍콩이나 뭐 런던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거를 본따서 어떻게 보면 98년도 만들어 준 겁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대로 정밀한 땅속 지도를 제작하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면 서울시 연구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용역을 주지 말고요. 네. 자기네가 연구소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네. 지역마다 뭐 고려대학은 북쪽, 뭐 연세대학은 서쪽, 서울대는 남쪽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대학들이 토목과 지질학과 자원과학과 여러 부처들 해가지고 그 대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돈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안목 이거 네. 왜 해야 되느냐? 그 기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요번에 연희동 나오더라도 원인이 제대로 못 밝혀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 나더라도 그게 모든 기본 데이터거든요. 나중에 안전할 때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네. 데이터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나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뭐 그분은 너무 저보다 훌륭한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지질직이 없다는 게 일반인들이 네.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원래 지질학을 했는데 네. 제가 토목을 융복합을 했거든요. 네. 제가 82년도 만들었는데 영국에서 리즈 대학에서 석사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리즈 대학 대도시를 개발하면서 싱크홀을 막기 위한 땅속 지도를 만든 게 82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서울시에서 98년도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뵈면 한번 교수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 도로는 최근 집안 치마 검사에서 가장 낮은 안전 등급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PR 탐사가 이게 도로 표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밑에를 땅을 파서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도로 표면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2m 정도까지는 안전 거의 확인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아직 현재 기술로는 장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최근 서울시내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가 사는 동네, 또 내가 다니는 길은 괜찮은 건지 하는 걱정인데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도로 조사 현황을 SBS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이수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게 땅꺼짐, 집안치마가 잇따르고 최근에 저희도 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땅꺼짐과 집안치마가 서로 다른 겁니까? 뭐 같다고 보는데요. 네. 조그맣게 구분한다면은 네. 지하에 동공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면 그게 위에 급하게 꺼지는 게 빈 공간을 얘기하시는 그게, 거죠? 네, 그게 저거고요. 싱크홀 같은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안이 침하는 거는 치마라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곳곳에서 땅꺼짐과 집안치마 잇따르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다닐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 이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그런 거라도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는 것보다는. 여기 오늘 놀러 오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약속을 잡고 나서 여기 와야 되나 싶어가지고 도로에서도 이러는데 이렇게 보도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언제 내가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하니까 불안하긴 하네요. 네, 뭐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좀 관련 정보가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조사였나요, 이게? 도로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버스가 네. 지나가면서 뒤에다가 레이저 장비 같은 걸 다는데요. 네. GPR이라 그러는데요. 그건 거기에서 엑스레이를 쏴가지고 그 아스팔트 밑에 있는 걸 보는데 한 1, 2m 정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깊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네네, 신뢰가 떨어집니다. 네, 어쨌든 어제 조사에서 위험도가 높은 2등급, 그러니까 A가 제일 낮은 네네. 거고 2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인 모양이죠? 네네. 여기에서 서울시가 2등급을 받은 데가 서울 시내에만 28개 구간, 강남과 중구가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더군요. 네. 저 예상을 좀 하셨던 결과인가요? 네, 강남 같은 데는 흙이 두껍고요. 네. 옛날에 매립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는 노후 관로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충분하게 예측했던 지역이고요. 또 거기만 아니라 목동, 영등포, 뭐 이렇게 용산 뭐 네. 이런 데들 많이 그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마 거기만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강남과 중구 말고도 또 2등급 도로가 서울시내 곳곳에 있던데 다 하나같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네네. 이 집안치마 위험이 생기는 그럼 이유는 뭔가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뭐 집안치마가 생기는 이유가 저마다 있을 텐데요. 네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표면에서 노후 관로가 있어가지고 관로에서 물이 새어나 이음에서 오래돼가지고 물이 새어나가지고 동공이 생겨가지고 금방 가라앉는 게 하나 네네. 있고요. 그리고 토목공사를 할 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지하 터파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터파기 공사하면서 이렇게 밀려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땅 밑에서 터널 공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싱크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가 과도하게 대도시를 개발하면서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치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싱크홀이나 치마는 우리가 대도시에서 난개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 서울뿐 아니라 지금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집안치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과거의 사건들을 좀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2014년도에 송파구에서 석천 지하차도에서 우리가 9호선 지하철 공사하다가 네. 된 적이 있고요. 또 2019년도 8월에는 뭐냐면 금천구에서 또 아파트가 하다가 아파트 옆에서 공사하다가 또 무너진 네.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동작구 어린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뭐 여러 가지 땅꺼짐 사건이 있었군요. 네. 화면에 지금 저희가 리스트를 좀 해놨습니다만, 자, 저 자체를 전부 다 아시는 사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깊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1m부터 한 2m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노후 관로나 아니면 도로 옆에서 그 상하수 동안 했다가 다시 매립하면 다짐 같은 게 잘못돼가지고 하는 그런 조그만 것들입니다. 저기서는 지금. 네.